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7강 시간으로서 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의 결격사유의 의의. 2. 결격사유의 내용. 3.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의 효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의 결격사유의 의의입니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물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의의는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개설 등록. 설사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표현했어요. 등. 자, 이 등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원, 그리고 법인의 사원, 임원을 말합니다. 즉,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이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거는 등록 취소 사유에 되는데, 절대적이니까 등록관청이 이러한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면 무조건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래서 등록의 결격 사유의 의의는 이렇게 되고, 다음은 이 등록의 결격 사유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의 내용은 크게 12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 첫 번째, 등록의 결격 사유의 내용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자, 성년이 안 된 사람들. 자, 민법 규정을 따릅니다. 그 미성년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미성년자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는데 다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피한정 후견인은 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 피성년 후견인은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전에 금치산자, 이거는 한정치산자를 말해요. 법률 용어가 바뀐 겁니다. 민법에서. 자, 세 번째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면 괜찮아요. 법원에서 복권을 해주면 되는데, 복권 받지 아니하면 등록의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금고 이상의 실현. 자, 금고 이상의 실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금고 이상의 실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자, 이게 종료. 그러니까 집행이 종료니까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집행 또는 종료 또는 집행이 된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 3년이 경과되면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지만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은 뭐냐면 사형이라든가, 사형, 그리고 징역형. 자, 그리고 금고입니다. 금고는 그냥 단순히 갇혀 있는 걸 말하고, 징역은 갇혀서 노역까지 해야 되는 거고, 사형은 사형, 죽는 걸 말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실형을 받았을 때 종료 또는 면제되는 경우에 종료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요 금고 이상의 실형은 둘로 또 나뉘어요. 어떻게 둘로 나뉘냐면, 하나는 만기 석방이 있습니다. 만기 석방. 다 채웠다는 얘기예요. 만기니까. 자기 죗값을 다 치른 거야. 이거는 고민할 게 사실 없죠. 근데 가석방이라는 게 있어요. 임시로 석방해 준 겁니다. 가석방은.
만기 석방 같은 경우에는 만기를 했으니까 만기 석방일부터 3년이에요. 만기 석방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만기의 석방, 즉 2년형을 다 마치고 석방이 된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 석방일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돼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만기 석방은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 가석방이 문제입니다. 항상 헤매는 거는 가석방이에요. 수험생들이 헤매는 거는 가석방의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유기징역이 있습니다. 유기징역.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징역이죠. 유기징역. 유기징역의 경우에는 가석방이 됐다 해도 남아있는 형기가 있잖아요. 잔형기라고 그럽니다. 잔형기, 남아있는 형기. 잔형기를 더하고 그리고 나서 3년이에요. 잔형기 플러스 3년. 자, 그러니까 이런 2년을 선고받고 1년 만에 가석방이 됐으면 아직 1년 남았잖아요. 1년 플러스 3년이 되는 거니까 4년이 되는 거죠. 그때는. 무기징역이 있어요. 자, 기간이 정한 게 없어. 무기징역. 자, 무기징역일 때는 10년이에요. 10년. 잔형기간이라 이게 10년이고 플러스 3년입니다. 무기징역인데 가석방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잔형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기징역의 잔형기는 10년으로 봅니다. 무기징역을 받고 가석방된 경우에는 가석방일부터 10년, 즉 가석방 기간이에요.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고 다시 요 3년, 요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되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기징역의 가석방 시에는 가석방일부터 몇 년? 총 13년이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 사면이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사면이나 공소시효 완성된 자는 바로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등록의 결격사유 내용 5번째.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 집행유예 기간만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집행유예 2년 동안 2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에 있는 기간에만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6번째.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자격이 취소되고 몇 년이요? 3년입니다. 3년.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지만 3년이 안 됐을 경과되지 아니하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7번째.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렇죠. 자격이 정지됐을 때는 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폐업하고 신규 등록 그런 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8번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까는 자격 취소였죠. 이번엔 등록 취소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거예요. 자, 취소. 그리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런 경우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9번째. 9.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업무정지. 자, 아까는 자격정지고 이건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 자격이라는 거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말하는 거고 업무라는 것은 중개사무소 업무, 중개업을 하다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걸 말합니다. 자,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공인중개사 이 자격으로서 해당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9.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러면서 폐업을 했어, 본인이. 업무정지 처분하고 폐업을 하고 했는데 역시 폐업을 했어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이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면 이 기간 중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자, 10번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 즉 중개법인을 말합니다. 중개법인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이거는 물론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의 사원 임원을 말합니다.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중개법인이 있어요. 중개법인. 이 중개법인의 사원 임원이었는데 이 중개법인이 그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이나 임원이었던 자예요. 자, 이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 즉 중개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여기 있던 사원이나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가 따로 독립해서 나와갖고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등록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11번째입니다. 11.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 법을 위반해서, 이거 공인중개사법을 말합니다. 법 그러면 위반해서 얼마 이상의 벌금형?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3년이에요. 3년 이내에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3년이 경과가 되면 그때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자, 다음 12번째. 사원 또는 임원 중 위에, 즉 11가지죠. 위에 미성년자부터 11번 300만원 이상 벌금형 받은 거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사원 또는 임원 중 위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자, 중개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법인인 중개업자니까 중개법인. 이때 중개법인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땐 중개법인이지만 지금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이니까 자, 법인인데 이 위에서 1에서 11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서 등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개설 등록이. 그리고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위하여 관계위원회에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 결격사유 12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효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효과입니다.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개설 등록을 하기 전이에요. 자, 등록하기 전. 자, 두 번째는 등록을 한 이후에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둘로 나뉘는데, 자, 등록 전에는 보겠습니다. 신규 등록이 안 돼요. 신규 등록이. 내가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등록의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이 안 됩니다. 첫 번째 안 되고, 두 번째는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 선임될 자 중에 1인이라도 결격죠. 사원이나 임원 중에 1인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결격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중개법인으로서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역시 신규 등록이 또 마찬가지예요.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네.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 즉 개인인 경우에도 등록이 안 되고 법인인 경우에도, 자, 법인입니다. 중개법인으로서 지금 등록을 하려고 해요. 법인이어도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등록 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해야 돼요. 예, 이거는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을 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이 돼요.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그래서 중개법인인 경우, 자,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자, 그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돼요. 마찬가지로 중개법인도 사원 또는 임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자, 그 결격 사유에 있는 자가 있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 겁니다. 자, 근데 중개법인인 경우에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없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조항이 있냐면,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원이나 임원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를 하면 등록이 취소되지 않아요. 즉 2개월 이내에 그 사람을 계임을 하는 거죠. 바꾼다는 얘기예요. 자, 이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2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면 중개법인이 그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등록은 취소되지 않는다.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중개법인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세 번째라고 되어 있지만, 등록의 결격 사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 둘이 있는데,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아직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중개업할 수 있습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들은 비개업 공인중개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사유에 해당이 될 뿐이지 아직 등록 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중개업을 하면 되는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어. 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어. 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중개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에 중개업을 하면 그때는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및 중개실무 제7강 시간이었고, 이 등록의 결격 사유, 2. 등록의 결격 사유의 의, 이 등록의 결격 사유의 내용, 3.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의 효과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